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정말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코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다 뜯어 말려요.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선후배, 믿는 지인, 친구, 편의점 아줌마, 아저씨 다 말려요. 그런데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이고 결국엔 결혼을 하고 아니면 어떤 중요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눈에 뭐가 씌인 거죠. 이런 걸 운명학에서는 상처의 숙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숙명이 별 숫자를 써요. 그래서 실제로 점성학에는 내 배우자 혹은 배우자처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인연을 나타내는 이 주노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의미하는 카이런, 키런이라고 불리는 행성이 있어요. 이 두 행성이 아주 안 좋은 관계로 만나서 이어지거나 또 만난 상태에서 굉장히 끈끈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쭉 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숙명적으로 내가 좋지 않은 상대방인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끝내는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상처를 받고 그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운명적인 관계인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나요? 어쩔 수 없었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겠죠. 자, 이런 운명적인 관계, 상처의 숙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좀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은 채로 관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려요. 자, 하나가 기승풍즉산이라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계수직지라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용어는 고전 풍수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기승풍즉산은 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 집을 짓지 말라는 뜻이죠. 계수직지는 어떤 기운이 흐르다가 물을 만나면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야 될 기운이 있거나 아니면 맞이해야 될 기운이 있으면 물을 건너거나 아니면 물을 피하라는 뜻이겠죠. 저는 이 두 가지의 비방을 아까 이야기한 그 상처의 숙명에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승풍즉산은 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상처의 숙명은 안 좋은 기운이 서로 만나서 떨어지지 않고 꽉 뭉쳐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역으로 바람을 탄다면 그 좋지 않은 기운, 그 단단하게 뭉쳐 있는 기운이 흩어질 수 있겠죠. 바람을 타야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춤바람이 났다. 공부바람이 났다.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무언가 집중하고 강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 그 상대방이 아닌 다른 장르, 다른 상황에 자신만의 바람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어떤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일일 수도 있고 낯선 분야의 도전일 수도 있겠죠. 마음을 먹고 그 분야에 집중을 해서 내가 관심 분야가 넓어지고 다른 데 자꾸 초점이 쌓일수록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그런 꽉 뭉쳐있는 그런 숙명의 기운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남의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곳에 몰입함으로써 또 다른 관계가 생겨요. 다른 인연이 생기죠.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다른 자극들, 내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 상처의 기운, 숙명의 기운을 흐트러뜨리셔야 돼요. 자, 또 하나가 뭐죠? 계수직지. 물을 만나면 기운이 멈춘다. 더 이상 건너올 수 없는 거죠. 자, 이거는 이런 의미로 많이 써요. 내가 너무 운이 안 좋을 때 물을 건너서, 여기서 주로 바다나 큰 강을 의미하죠. 다른 지역, 해외로 가면 그 운이 바뀐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것도 응용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멀리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보는 거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만의 생활 루틴을 다시 만들고 뭔가 내가 열심히 혹은 바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상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관계와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멀리 떠날 수 없다. 혹은 장기간에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일상에서 취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럴 때는 마치 내가 다른 장소,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던 전혀 다른 장르에 몰입을 하려고 애를 쓰든지, 아니면 내가 만나지 않던 사람들과 만나서 낯선 문화를 경험하든지, 혹은 전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적응하는 기간을 두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일상에서 받는 감각과 자극을 바꾸는 겁니다. 이 바뀌는 자극들 속에서 내가 익숙했던 자극, 감각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이게 돼요. 이게 개수직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죠? 나의 일상의 루틴을 바꾸고 내가 늘 보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환경, 자극에 나를 노출시키라는 거죠. 그랬을 때 1번이 뭐냐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아까 두 개의 별로 이야기를 했었죠. 두 개의 행성으로. 이 행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리를 두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인연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 상체의 숙명은 어느 기간 동안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다른 자극, 다른 감각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콩깍지가 벗겨지는 거죠. 저는 이거 되게 활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 당사자일 수 있잖아요. 나는 상대가 너무 좋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정말 만류를 하고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내 주위에서 그렇게 앞이 꽉 막히고 불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일상에 적용해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승풍죽산, 개수직지, 나쁜 기운을 흐트리고 나쁜 기운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거리를 두는 거죠.